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네, 흰나노에 모진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어김없이 추석 8월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태풍의 긴장을 내려놓고 그래도 조상님에 대한 차례도 지내고, 그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지내고 있는 그 가족과 친지들 이제 소식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워지는, 가족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추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막혀도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친척들이 그래도 같은 혈육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리고 또 축제 같은 그런 명절인데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명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 뿌리를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다림이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근데 헤어질 때는 왜 이렇게 또 다른, 이게 서운한 감정도 아니고 또 다른 얼굴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간에 오래 묵은 감정들, 또 서운했던 것들.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는데, 그렇지만 자신들한테는 그게 원망과 서운함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헤어질 때는 그냥 서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게 명절이 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족이 뭔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렇지만 요즘 이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는 이 가족이 삶의 근거이자 또 든든한 또 보루,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내 자유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것이 또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는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다 돈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다 막 그냥 윤활유처럼 매끄럽게 가족관계도 끈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가보면은요, 그 돈 때문에 또 갈등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꼭 이 가족관계가 돈과 이 명예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봤던 그 소설, 그 박완서님의 그 장편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가족이라는 이 말은 참 농담처럼 어이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가족이다. 그죠? 그렇지만 이 농담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다. 그리고 또 이 농담이 아주 또 오래 가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문화 가족, 미혼모 가족, 1인 가족, 이혼 가족, 정말 오늘날의 가족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가족이라는 말이 이게 정답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 좀 새롭게 와닿는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이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그죠? 목사님 아버지 밑에서 성직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결국은 이제 27세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주로 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병약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소녀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농촌이나 그 어두운 농민들의 어떤 힘든 삶, 풍경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많이 그렸는데요. 고흐가 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에 이제 농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일을 끝내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그 강렬하게 여운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린 그림이 이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인이 이제 주전자에 이제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따르겠죠. 남자는 이제 찻잔을 내밀고 있습니다. 금방 쪘는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가 이렇게 중앙에 있어요. 그죠? 예. 무표정한 얼굴들. 그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이 감자를 캤을 것만 같은 이 투박한 손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투박한 손. 희미한 등불과 어두운 집안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인가, 얼마나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농촌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한 밥상이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의 사랑 때문일까요? 어둡고 작지만 단단한 울타리가 바깥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막아주는 든든한 말없는 동지 같다는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힘든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그죠? 저녁밥을 앞에 두고 끈끈하고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이 가난한 가족.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지만은요,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든든한 울타리인가? 아니면은 발목을 잡는 덫인가? 그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명절이 되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 유난히 가족에게만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들, 또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가족의 아픔을 또 대물림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끼리 왜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까? 가족이기 때문에? 남들 모르는 그런 사연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지나면은요, 이런 가족 사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불미스러운 가족 사건들이 신문과 방송을 이렇게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 차라리 만나지나 말걸. 그래도 해마다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라고 이렇게 달려가 몇 시간을 달려가고 싶은 곳이 또 고향이고 가족입니다. 그죠? 예. 또 갈 곳도 없고 만날 가족도 없는 사람들 또 외로움도 있잖아요. 이 명절이 되면. 그들에게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또 만나지 못할까요? 저마다 가족들의 그 사연을 일깨워 보이게 하는 그런 날이 또 이런 추석 명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호선 박사는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을 버려라. 가족이지만 좀 적당히 타인처럼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호선 박사는 가족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족이라 해서 행해지는 폭력은 더 은밀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남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가족이라는 뭘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 우리는 왜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가족은 다 착각이다. 자신만의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그런 가족관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관계를 누가 설정해 주느냐? 모범 정답처럼 이렇게 이 가족은 이래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계 설정은 내 스스로, 내 입장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나의 삶, 나의 선택 안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물어야 한다. 나에게 가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가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의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이호선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그 말이 있잖아요. 예, 따로 또 같이. 예,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두기를 두면서 적당히 따로 또 적당히 같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이니까 이해할 것이다, 가족이니까 다 괜찮다라는 말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착각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따로 또 같이 적당히 거리두기의 마음이 오히려 가족 간의 진정한 혈육, 또 어떤 끈끈한 유일한 어떤 그 화합과 연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우리 가족은 어떤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